거기 164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는요.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돼? 예. 상식적으로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학교 부지나 이런 곳에 개인이 건물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같은데 학교 부지, 도로 부지, 공원 부지에서 개인이 건물 짓겠다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해도 되는 예외는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이거는 뭐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학교나 도로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는데 2년 내에 구체적인 설치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3년간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에요. 단계별 집행 계획은 3년 이내 계획과 3년 이후 계획이 있는데 아예 이 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것은 3년간은 설치할 계획이 없다. 그랬을 때 학교 부지로 지정돼 있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를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저촉 안 된다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3년간 쓰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2번 공작물 설치나 기존 건물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고쳐서 3년 더 쓸 수 있으니까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3년이 거의 다가와 이제 학교 설치하겠다면 3개월 전까지 원상 회복 명령,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다 임시로 지어놓은 건물 다 철거해서 원상 회복하고요. 행정 대집행 안 했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이제 귀속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요. 넘겨주십시오. 예. 거기에 우리 대표 예제를 하나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X. 토지 분할이나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안 받잖아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네. 그냥 거저 맞히는 문제.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할 때 축소할 때는 경미한 행위라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지만 확대할 때는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종이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네요. 5번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 분할. 이거는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행위,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죠. 뒤로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예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이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연동제라 그래요. 이 기반시설 연동제는요, 어느 도시의 그 기반시설의 용량하고요, 시설의 용량하고 그 도시의 개발행위의 양, 개발행위의 양을 일치시키는데 이 개발행위 양이 바로 인구수예요. 인구수를 일치시키는 것을 기반시설 연동제라 그래요. 여기 2003년도에 처음 도입된 거예요. 국토계획법 만들면서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도로, 상하, 수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하고 그 도시의 인구수를 자동적으로 맞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부담구역,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어느 도시에서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요. 개발 행위가 집중이 된다. 이때 개발 행위는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 행위에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어디가요? 뭐 인구가 증가하면 다음 일어나는 현상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집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해져요. 그럴 때는 기반 시설 이제 늘려줘야 됩니다. 근데 기반 시설 확충이 곤란하대요. 기반 시설 확충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구가 늘어날 때 도로도 추가로 더 설치하고 초등학교도 더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데 확충이 곤란한가 봤더니 기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땅이 없거나 아니면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설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충이 곤란할 때는 이제 기반 시설을 늘리는 걸 포기하고요. 인구를 감소시킵니다. 인구를 감소시켜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구를 감소시키는 게 좋을까요? 폭탄을 던져? 살인마를 풀어놔? 아니.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화.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작게 짓게 만들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늘려주지 못할 때는 인구를 줄여서 기반 시설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200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한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요. 우리 동네에 딸만 7명 있는 딸부자 집이 있었는데요. 집에 방이 3개밖에 없어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딸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시집을 보내요. 인구를 줄여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는 거지. 이거나 무슨 차이 똑같죠. 그렇죠? 어느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든 기반 시설 늘릴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인구를 줄여서 기반 시설 갖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어.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자주 나와. 자주 나와. 한 번도 지정해 본 적은 없지만 자주 나와요. 이거 이제 지정을 검토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용인시 옛날에 지정 검토했었어요. 용인시에요. 그래서 결국 지정 안 했습니다. 용인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제가 그 2001년, 2년도 그때 제가 용인시 제가 시간 강사였어요. 용인대학교 제가 시간 강사였어요. 용인대학교 행정법 가르치는 시간 강사였는데 그 제가 그때 그 시간 강사를 뽑는데 제가 지원서를 넣었을 때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된 일을 봤더니 아니 제 그 예전에 법대 교수님께서 용인대학교 교수로 가셨던 거예요. 용인대학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가셨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2학년을 가르치고 저는 4학년을 맡아서 4학년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가는데요.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대역 앞에 용인대학교 가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걸 딱 타고 가는데 아침에 이게 잘 달리다가요. 용인에만 딱 들어서는 순간 차가 서행을 하는 거예요. 차가 계속. 왜냐하면 거기 워낙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그랬는데 도로는 그대로였거든요. 서행하는데 창밖을 보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쫙 붙어 있어. 아무리 서행을 해도 한 20분을 갔는데 계속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야. 용인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도요. 더 이상 기반시설을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다가 결국 지정 안 한 이유가 그러면 만약에요. 아파트를 갖다가 20층을 짓게 용적률을 주다가
이거 지정되면 최대 절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아파트를 10층으로 줄여버리게 되면은요. 거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 폭등하지. 20층을 짓게 해주던 곳에서 10층으로 줄이게 되면요. 아파트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그게 겁나서 지정을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용인에서 이걸 지정하려도 지정 못했습니다. 사례가 없어. 근데 시험에는 계속 나와. 왜? 여러분 핵무기 있는 나라가 핵을 다 쏘나? 갖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잖아. 갖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어. 시험에는 계속 내. 예,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예, 시험에서는 계속 내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개발행위가 이렇게 집중이 돼서 인구가 증가해.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그럼 여기는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곳이에요. 초등학교 추가 설치할 땅도 있고 도로 추가 설치할 땅도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가. 요 비용 부담 문제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사례가 있어요. 저기 구리 가다 보면 토평이라는 데 있죠. 그런 데 예전에 지정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68페이지에 이제 중요한데 밑줄을 잘 그으면 다 맞출 수 있겠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 나오고요. 두 개를 합쳐서 5개 지문 종합 문제 내기도 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의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지정권자 6명 시장 군수 밑줄 치고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어느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려는 제도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도시의 기반시설이 부족할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자는 누군가? 행정 최고 책임자 6명.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지정권자가 안 되는데 틀리게 계속 내고 있다. 시험에는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지정하는가? 개발이 다 돼서 더 이상 초등학교나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땅이 없는 곳에다 지정해. 땅 없는 곳 어디예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지정합니다. 녹지 지역 X. 그래서 개발이 다 끝나서 더 이상 기반시설을 설치할 땅이 없는 곳,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한다. 지정 효과. 우리 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령은 건폐율 강화 범위는 안 나오고 용적률만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에서 강화합니다.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강화는 어느 지역 용적률이 300이럴 때는 절반 150%로 줄인다는 뜻이에요. 이때 50%로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반으로 줄인다는 뜻이에요. 절반까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절대 협의라는 말은 안 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라는 말은 안 나온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구체적인 지정 기준 나온 이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요. 그 박스 안에 구체적인 지정 기준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2년하고 20%라는 말은 나와. 2년하고 20%는 나오는데 3년이나 30%라는 말은 안 나온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3년이나 30%라는 말이 안 나와. 2년이나 20% 나와요. 1번 보시면은요. 1번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번 도로율이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 내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내 하수 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4번은 현재 초과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초과 안 했어.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초과가 예상된다는 거죠. 5번 향후 2년 내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거는 그냥 초과가 아니라 20% 이상 초과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냥 초과가 아닐까?
하수도나 상수도는요. 초과하면은 물이 넘치거나 이래요. 물이 안 나오거나. 근데 학교는요. 학생을 20%까지는 더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강의실에다가, 교실에다가. 아마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한 게 아닐까 싶어, 법 만들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우리는 반이 17반까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반이 원래 한 80명 정도였는데요. 예, 저 성북구에 있는 학교. 그런데 꼭 임신한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임시교사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 학생들을 다 쪼개서 다른 반으로 다 보내요. 그러니까 한 반에 결국은 100명씩 있는 거야. 아침에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오늘 우리 다른 반 학생들이 책걸상을 들고 우리 반에 오니까 앞으로 좀 땡겨서 뒤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야 된대. 선생님 더 이상 땡길 데가 없어요. 그래. 네. 그래 나가지고 결국에는 한 10명 정도가요. 복도로 나가야 돼요. 책상을 들고요. 복도로 나가서 복도하고 교실하고 사이에 창문이 있거든. 창문을 열고 그쪽으로 목을 빼고 수업을 듣게 돼 있는데 복도로 나가는 10명은 성적 하위 순으로 나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차피 한글을 못 읽는 애들인데 더 못 읽게 됐어요. 이제는요. 우리 6학년 때 절반 정도가 한글을 못 읽었어요. 우리가 거기 성북구의 달동네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한 날 이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요. 이제 애들 100명을 다 못 외워 이름을. 그래서 번호로 불러요. 몇 번 국어책 몇 페이지 읽어봐.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왜 안 읽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 알려줘요. 선생님 얘 한글 못 읽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대신 읽어라. 저도 못 읽어요. 다 같이 못 읽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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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곳인데 20%까지는 보통 밀어넣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이 아마 본인의 경험으로 학교는 20%까지 밀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년 20% 나왔죠. 예. 2번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고 3번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부족 정도를 감해 결정해라. 4번에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요. 강화하거나 완화해라. 더 많이 강화됐을 때는 그 범위 내에 조금 완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예. 주기적으로 검토인데 이것을 시험에서 즉시 검토로 틀리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틀리게 낸 적이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그랬죠. 이 말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중복해서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예. 뒤로 넘기면은 지정 어디다가 누가 지정하는 6명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야.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어디다가 지정하여야 하는가?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있고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의무적 지정하는 것이 박스가 나오는데 이 박스가 시험 문제예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면은요. 건물이 많이 들어설죠. 인구 늘어나서 기반시설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그 결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용도 지역이 변경만 되면 안 돼. 그 결과 완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농림 지역 되는 곳은 지정 못 해요. 농림 지역이 도시 지역 되면요. 용도 지역 변경되고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예요. 3번에 1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역시 20% 나오죠. 왜 전년도 기준인가? 전년도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지만 올해 공사가 끝나서 인구는 올해 늘어나거든. 이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2번은 사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번은 이런 거예요. 요 지역이 어느 군인데 이
예를 들면 이 군이 오염군이라고 있어. 오염군이고요. 요쪽이 마시면이라고 있어. 마시면의 요쪽이 주구리야. 여기가 사르리야. 그래서 오염군 마시면 주구리에서요. 인구가 25%가 증가했어. 예. 근데 오염군 전체의 인구 증가율은 5%야. 그러면 어디만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냐면 주구리만 지정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예? 뭐가요?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만든 거야. 이게 예전에 우리 법대에서 쓰는 행정구역명이야. 법대에서. 우리 법대에서 써 이거 항상 행정구역명. 그래서 군은 오염군, 마시면 주구리가 있는데 이 주구리가 인구 증가율이 25%였거든요. 그러면 오염군 전체 인구 증가율이 5%야. 그러면 주구리가 오염군 전체보다 20%가 더 높죠. 이게 바로 이 문장에 보세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이때 해당 지역이 주구리야. 그 지역이 속하는 시군 이때 이 군이 오염군이야. 오염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으면은 그 주구리만 뭘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요. 이게 되시죠 여기까지. 예. 이게 이제 사례로 나오거든요. 동그라미 2번은. 예. 그래서 군 전체를 다 지정하는 게 아니야. 예. 그 중에 일부를 지정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지정 절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할 자,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오면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는 밑줄 치시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없었거든요. 이거는 돈을 내는 곳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고 심의는 똑같이 나와요. 협의는 역시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나오죠? 6명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밑줄 1년 동그라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해제는 실효의 의미예요. 이것도 실효로 봐요. 그래서 1년을 3년으로 틀리게 내요. 그래서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정 기준 나왔죠? 박스 안에 1번 최소 10만 이상 규모, 2번 소규모로 개발 행위가 연접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해야 되고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 경계는 도로, 하천,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 보시면 방가로 1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고 나오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이에요. 건축의 종류 중에서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게 신축하고 증축 두 개밖에 없어요. 개축, 재축, 이전, X. 개축, 재축, 이전은 인구 안 늘어나요. 그 다음에 산정 기준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보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참고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나오죠. 이 건물을 지으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숫자가 클수록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3번 나왔어요. 그거 틀린 사람 있을까요? 안 틀려. 안 틀려.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은 일단 넘어가요.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마치고 돌아왔어. 예. 그 다음에 거기 가로 4번에 1번에 납부 의무 있죠?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돼요. 예. 납부 기간은요. 거기 보시면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요.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이를 내야 됩니다. 죽어도 3자 안 나오죠. 2년 20% 나오고 2개월 나오지 절대 3개월 안 나오죠. 예.
강제 징수할 수 있고 만약에 돈도 부담하고 시설도 설치했다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다. 비용을 돌려주는 거예요. 돈을 내거나 자기가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돈도 내고 기반시설도 설치한 사람한테는 돈을 환급해 줘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물납. 세법 시간에 물납 배웠죠. 어떤 사람이 현금 없대. 그랬더니 너는 땅은 있잖아. 땅으로 내. 이 바로 물납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그럼 신용카드로 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직불카드는 안 되냐고 또 그러는 거야. 또 개정했어. 직불카드도 넣었어요. 예. 그 현재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까지 물납 인정할 수 있다. 오른쪽에 별도로 회계 관리하는 게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 설치하고요. 사용 의무 보세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해당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등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요. 남았을 때 가로 보세요. 남았을 때는요. 연계된 시설, 설치 또는 용지 등의 확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관리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공부 다 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시험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뭐 틀리고 오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되죠.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이 다 끝나고요. 바로 도시개발법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자세하게 공부할 때는 지금 1월, 2월 달 요 기본 강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이제 3월 달부터는요. 국토계획법 시간을 대폭 줄인다고요. 그리고 뒤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시간을 늘리니까요. 국토계획법만 하여튼 이번 달에 좀 이렇게 궤도에 좀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있는 법이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OX 문제를 계속 푸셔야 돼요. 거기다가 제가 캐리커처를 그려놓은 이유가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 맨 밑에 제가 도서관에 가는 저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게 도서관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도서관 가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열심히 문제 풀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